제가 오늘 우리 변호사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를 준비했어요. 자, 요거는, 자, 지금 대선언합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뉴스 엔진에 나오시는 그 날은 무조건 요거 저희가 달아드립니다. 이거 변호사님이 거부할 수 없어요. 뭐예요? 자, 감독님, 제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이거 뭐게? 이게 뭐예요? 아, 다음 총선. 와, 야, 역시 안다. 네. 야. 자, 여러분들. D- 오늘이요. 2028년 4월 12일 다음 총선 기준으로 665일 전입니다. 자, 다음엔 누구다? 다음은 상수, 박상수, 상수리나무 박상수. 우리 변호사님 가시는 그날까지 저희는 저거 달고 합니다. 어제 사실 네. 제가 한동훈 의원님 네. 1022호 갔다 왔어요. 갔다 왔다. 자, 여러분 박수 네. 6번 올려드립니다. 자, 네, 곧설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22호실 갔다 왔는데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 우리 동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동지들 얘기하면서 뭐 왔냐고 얼마나 좋아. 네, 이렇게 가서 막 인사한 다음에 네. 임장 왔다고. 임장 왔다. 기분 좋아. 임장. 665일 이후에는 입주합니다. 네, 입주 전에 임장을 이렇게 그렇죠? 호실도 이렇게 좀 보고 주변 풍광도 보고 네. 초품화인지도 보고 뭐. 기분 좋다. 기분 좋아. 정말 가야 돼요. 우리 변호사님. 저희 지금 김준호 대변인이랑 가는 건데 약간 느낌이 근데 뒤에서 신작가가 찍어준 거예요. 그랬는데 약간 둘 다 느낌이 약간 신나긴 했어. 신도 나 있고 뭔가 뭐라 그럴까? 약간 삼촌 따라온 조카 느낌도 약간 있어요. 가방을 또 이렇게 크로스로 해가지고 또 귀염귀염해 뒷모습이. 근데 하여튼 그래서 뭐 의원실은 네. 뭐 총선 떨어지고 나서 몇 번 가보기도 하고 그랬긴 했지만 한동훈 의원 의원실 가는 건 확실히 기분이 좀 다르더라고요. 뭐 어떤 느낌이 좀 들었어요? 딱 가는 그 발걸음에서. 그냥 뭐 진짜 야 또 다 스쳐가잖아. 막 그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거죠. 스쳐가잖아. 그리고 사실 여기 의원실 지금 보좌관 있는 분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김민정 보좌관이나 아니면 뭐 황은수 실장이나 뭐 이런 분들은 진짜 우리 총선 전까지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뭐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함께 겪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가족보다 더 가까운 느낌? 김민정 변호사, 김민정 보좌관님이 보좌진 협회 회장하셨던 그분이죠? 맞아요. 국보협 회장 했고요. 맞죠. 그러니까 김민정 보좌관은 국보협 회장했고 원래 이학재 의원 보좌관이었어요. 이학재 의원 보좌관이었고 제가 또 이학재 의원 지역구를 제가 또 물려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학재 의원 쪽 팀들이랑 제가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이학재 의원 보좌관인 김민정 보좌관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는 듣고는 있었죠. 근데 주로 이제 여의도에 있었기 때문에 인천 지역에는 잘 없었고 여의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리고 또 김민정 보좌관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국민의 미래로 비례대표 후보로 또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같은 후보였었고 그래서 사실 교류가 없다가 이제 첫 목회를 하면서 첫 목회 할 때 김민정 보좌관이 총무였어요. 첫 목회 회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총무였어가지고 맨날 첫 목회 회비 내고 맨날 그분이 행정력이 되게 좋다는 얘기는 엄청납니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맞아. 이제 제가 그때 총선백서 때문에 막 난리가 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TV에 나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걸 이제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TV에 나가기 시작을 해서 한동훈 의원이 이제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고 나서 한동훈 의원이 이제 전당대회를 나가려고 하면서 이 오피스텔 한 군데에서 약간 워룸 비슷하게 해놓고 전당대회 준비를 하면서 당시에 저를 불렀어요. 거길로 그 오피스텔로. 네네. 당시 거기에 누가 있었냐? 장동혁, 주진우. 주진우도 있었어요? 네, 장동혁, 주진우.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저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꽤 알려져 있는 저랑 전략본부 부본부장으로 있던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옆에 같이 있는 강태욱 변호사라고 또 있어요.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뭐 전당대회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서 이제 장동혁 대표랑 뭐 한동훈 의원이 이제 저한테 한동훈 대표랑 장동혁 대표 다 저한테 청년 최고위원 나가라고. 근데 이제 제가 못 나간다 그러고 막 거기서 그러고 있는데 월수 때문에 그때 이제 영입 1순위로 네네. 우리가 이 팀의 영입 1순위로 해야 된다고 나온 이름이
김민정이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그랬구나. 김민정 보좌관. 특보가 네. 이제 김민정 보좌관이죠. 김민정 보좌관이 그때 이제 방송토론 팀장으로 들어왔고,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청년 최고위원 나이 때문에 안 되니까 저는 이제 메시지 팀장으로 있었고, 그래서 이제 메시지랑 방송 토론이 서로 이게 겹쳐서 돌아가다 보니까 일이 김민정 보좌관이랑 저랑 그때부터 호흡을 맞췄죠, 일을. 같이 했죠. 그래서 김민정 보좌관이랑 같이 했었는데, 아무튼 간에 그때 그러니까 최초의 친한계가 바로 장동혁과 주진우였다. 아. 자랑스럽다, 아저씨. 아유, 진짜. 아니, 왜 거기, 아유, 내가 진짜 할 그러니까 말이 이게 최초의 친한계. 진짜. 장동혁과 주진우. 그날 그 회동이 전당대회 앞두고 첫 회동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한동훈 의원한테 어디로 오라고 해가지고는 그래서 막 쫓아간, 예, 따라간. 그때 아니, 그 그거였죠. 김민정 보좌관님 사실 저는 약간 미스테리한 게 있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친한계로 들어오시기 그 전에 그분 여러분들 아마 기사 찾아보면 나올 건데 보좌관 옆에 여성 보좌관 최초라고 막 기사도 뜨고. 국보협 회장. 야, 네. 국보협, 그러니까 국보협에서 진짜 최초로 여성 회장이라고 막 그러면서 되게 기사화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저도 이렇게 한번 뵀는데 그러고 나서 와, 저렇게 유능한 분이 계시네. 되게 자랑스럽다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동훈 의원님 주변에 계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엮인 인연이지라는 거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보면은 김민정 보좌관 같은 경우에 정말 그 유능함, 실력 그러니까. 하나로 어찌 보면은 진짜 자자했어요. 이렇게 된 거고. 그분이 진짜 자자했어요. 정말 유능합니다. 행정력 제가 진짜 같이 좋다는 일을 얘기 많이 하면서도 했어요. 느끼는 거는 네, 정말 네. 유능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팀 한동훈이라는 게 네.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탄압을 그렇게 오랫동안 받아오면서 그 험한 일들을 겪으면서 갈 사람들은 갔고. 그렇죠. 그렇죠. 최초의 팀 한동훈이었던 장동혁 주진우는 갔잖아요. 아, 그렇죠. 예, 갈 사람들은 갔고 아쉽지 않아. 이제 남은 사람들이 남았는데 그 중에는 장동혁이 데려온 사람도 있고 주진우가 데려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장동혁 주진우를 따라가지 않았어. 따라가진 않았다. 여기 남았고. 잘했다. 근데 그렇게 데려온 사람들인데 정말 유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동혁이 데려온 사람 중에 정말 유능한 게 이제 김준호 대변인. 오, 그래요? 김준호 대변인은 그냥 원조 친장. 그래요. 네. 김준호 대변인도 이분이 원래 굉장히 강하신 분이구나. 네, 김준호 대변인도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는 후보였잖아요. 아, 그렇죠. 노원에서 출마했잖아요. 노원 출마했었잖아요. 김준호 대변인 후원회장이 누군 줄 알아요? 누구예요? 장동혁. 몰랐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래. 그도 우리의 스텝이었어. 그러니까 맞아. 이게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저는 장동혁 주진우를 볼 때마다 네. 그날 그 오피스텔에서 만났을 때 그때 그 모습들, 그 그래요. 느낌, 그 말들, 그 예.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마다. 그리고 장동혁이 이렇게 나갈 때 장동혁이 사실은 그 김준호 대변인은 데리고 가고 싶어 했어요. 워낙 유능하니까. 그치. 하지만 김준호 대변인도 이제 한동훈 의원 옆에 남았고 저랑 같이 어제 갔다 왔고. 근데 이 친구들이 다 보면은 네. 너무너무 유능합니다. 그래요. 맞아. 그래서 맞아.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서로 그게 사인이 그러니까 노룩 패스 하듯이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사인이 맞는 거. 그리고 어느 일을 저쪽에서 한쪽이 하고 있으면 이쪽은 그냥 안심이 돼. 저쪽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은 알아서 또 뭔가를 하고 있고. 맡기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이나 주진우는 장동혁, 주진우 둘 다 유능하죠. 전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도 당대표까지 하잖아요, 지금. 배신의 유능함. 1.5수까지 해가지고. 하여튼 배신의 유능함. 네, 유능함이에요. 네. 저것도. 주진우 그렇죠. 의원도 유능해요. 유능함인가, 유능하죠. 유연함인가. 근데 이게 장동혁, 주진우는 네. 우리를 동료로 두려고 하지 않았고 아. 본인이 그냥 유능하면서 2인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한동훈 의원은 스타일이 그렇게 2인자를 두는 게 아니라 주변에 유능한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그냥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원피스 같은 거 있잖아요. 원피스에 보면은 그 네. 고무고무하는 그 친구 있잖아요. 네네. 루피라는 친구. 네. 근데 루피라는 친구가 그 관계를 맺는 방식을 놓고 보면 다 주변에 그 캐릭터들이 다 유능한 캐릭터들인데 되게 수평적 관계예요. 근데 리더는 루피는 맞아. 근데 뭔가 되게 수평적 관계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반대 그 해군은 굉장히 피라미드적 관계입니다. 거기 칠무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해군의 제가 원피스를 좋아합니다. 그 만화를 좋아하는데 네. 그 굉장히 피라미드적 구조예요. 관료제적 구조. 근데 그 관료제적 구조를 그 동지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원피스의 그 루피가 깨고 나가는 그런 건데.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장동혁과 주진우는 그걸 원했어요. 그 관료제 같은. 그러니까 꼰대라는 거야, 한마디로. 근데 그게 꼰대야, 이제 꼰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제 1022호에 다녀온 우리 변호사님을 다음번에는 저희가 거기에 보내고 뉴스 엔진이 룰루랄라 가는 그 뒷모습을 찍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그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